문제부터 시작해서 우길기 사용 허용 문제, 수영 경기장, 수질 문제, 뇌물 문제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인들 때문에 도쿄올림픽이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의 불법 조직들이 일본 현지에 사는 중국인들을 동원해서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티켓을 대량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불법 조직들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불법 티켓 판매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안 체계를 뚫고 경기 티켓 30만 장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티켓은 일본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사전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중국 불법 조직이 티켓을 대량 구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도쿄올림픽 조직위에서는 올림픽 티켓을 공정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총 780만 장의 티켓 중 최대 25%는 공식 스폰서, 올림픽 참가국,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돌아가고 외국인이 25%가량 구매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인들에게 돌아가는 티켓은 최대 450만 장이고, 지난 여름 인터넷 사전 신청을 한 750만 개 아이들을 대상으로 티켓 추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불법 조직은 티켓 구매가 가능한 공식 티켓 구매 사이트에 등록된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티켓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티켓이 무려 30만 장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들이 불법으로 대량 사들인 티켓을 중국 내 부호들에게 10배 달하는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장에 67,500엔, 우리 돈 69만원 정도의 티켓을 중국인에게 60만엔, 우리 돈 약 670만원에 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익명의 중국인은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되팔기 위해 올림픽 경기 티켓을 구매하는 여러 중국 불법 조직이 있다. 나도 일본 내 중국인 400명이 고용된 집단에 소속돼 있다. 여러 집단이 비슷한 방식으로 티켓을 구매했고, 우리 조직의 경우 남자 축구 결승전에 가장 좋은 좌석 티켓 80장을 확보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도쿄올림픽에 축구와 농구, 탁구, 발리볼 등이 특히 수요가 높고 중국인들이 잘하는 종목은 더 잘 팔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티켓 구매 가열 분위기가 번지는 가운데 올림픽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벌금 100만엔, 우리 돈 약 1,100만원 정도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중국 불법 조직들한테도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전범기 응원항의에 중국까지 가서 하자 당황한 일본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위기라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때 전범기 응원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우길기 응원 허용, 한일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국제대회에서도 전범기 응원을 당당하게 일본은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 당시 사용한 전범기, 전방위 홍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국주의 시절 일본 군복을 입고 전범기를 들고 도쿄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IOC에 서한을 발송해서 강력 항의를 했는데요. 전범기는 19세기 말부터 아시아 침략 때 사용된 일본 군부대의 깃발이다. 현재도 일본 극우단체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에 사용된다. 독일 나치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상징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범기 사용은 축구연맹에서도 이미 금지된 사항인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는 전범기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이 재작년 4월에 전범기로 응원한 일본팀에 벌금을 부과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변하기 시작한 IOC 입장이 있습니다. 한국 패럴림픽 대표 우길기는 경기장 반입이 안 된다. 이것을 중국도 공개 지지하고 있는데요. 한국 입장을 지지한다. 올림픽은 정치적 문제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국도 밝히고 있습니다. IOC의 입장 변화가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단순 응원용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우길기 사용을 허용을 했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항의하자 한국과 중국이 동의하면 추후에 별도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 패럴림픽 메달도 전범기가 연상된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메달이고 이것이 우길기입니다. 보면은 일본은 총 421건의 응모작 중에서 부채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바위, 꽃, 나무, 잎, 물 등 일본의 자연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메달을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 부채, 어찌 보면 전범기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것에 대해서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논란의 소지는 분명하다. 이 메달의 문양은 정치적 표현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범기 사용 금지 요청에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스포츠에 정치를 연관시키는 것은 바로 한국이다. 이번 건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보면은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대단하다. 아마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에서 관심을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도 보면은 자, 당당하게 깃발을 개항합시다. 그래서 수동이 벌어지면 덤벼드는 사람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온 세계가 한국의 이상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불을 지펴주는 것도 재밌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식재료 올림픽 선수촌 제공, 이것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면서 한국 항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면서 현재는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 영토 또한 자국 영토에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구나시리, 에토로우, 시쿠탄, 하보마이 이런 섬들까지 자국 영토로 표기하면서 러시아가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우려가 증폭되고 태평양의 방류 계획까지 밝히면서 도쿄올림픽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폭염에 수영장 수질까지 악화되면서 물에서 화장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올림픽 선수들이 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기도 전에 위기에 처한 일본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일본은 홍보 기회로 활용하려다가 오히려 안 좋은 것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좋아요, 엄지척,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유와 배경, 반면에 중국 기술의 현실, 그리고 이 호황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상황을 맞이한 일본의 상황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수주 실적 및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발주 100만 CGT 중 한국이 73.5만 CGT를 수주해서 점유율 73.5%로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8월 발주된 LNG 운반선 탱커 17척 중 16척을 모두 한국 업체가 수주하며 LNG선,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서 우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지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거제 아파트값도 뒤따라 상승했습니다. 조선업 관계자분들, 거제 주민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선업 고용도 지난해 8월 10만 5천 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올해 7월에 11만 명대 고용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선주들이 발주를 주저하면서 세계 전체 발주 물량은 줄었지만 LNG선 시장 전망이 밝고 세계 조선업의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LNG선의 발주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IMO 즉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상한선 기준을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해운사들은 연료에서 황함유량을 줄여야 하는데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달거나 선박유를 저유황유로 바꾸거나 아예 LNG 연료 추진선을 새로 수주하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30년경 선박의 20-30%는 LNG 연료 추진선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조선업 관계자에 따르면 자국용 선박 위주로 만드는 일본을 제외하면 LNG 선박의 99%를 한국조선소가 가져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 갈등으로 전체 선박 발주는 줄어드는데 거기서 핵심이고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을 한국이 독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선업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중국과 특히 일본의 굴욕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기술과 규제가 강조될수록 중국 조선업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가게 될 것이다. 세계적 조선업 전문지의 코멘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건조 중인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두 차례나 인도가 지연된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사가 2017년 중국 선박공업에게 발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인도되지 못한 것은 물론 그전에도 두 차례나 인도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한 조선업 애널리스트는 중국 조선업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인도 지연 소식은 중국 조선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면서 머지않아 이 선박은 중국에서 건조를 멈추고 어쩔 수 없이 한국 조선소로 넘어와서 완성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선박 기술력에 대한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능력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고 특히 선박이 인도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항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해왔던 것입니다. 실제 기술력 한계에 직면한 중국의 선박 인도량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8월 누적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19.5% 줄었고 선박 인도량 역시 13.2% 줄어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핵심 능력인 선박 기본 설계 능력의 부족으로 정상 인도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 민간 1위 조선소 양치장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할 때 평균 900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될 정도로 생산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와, 여기서도 인해 전술 대단하군요. 더구나 LNG 추진 사양의 선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인도 실적은 더욱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조선업 현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일본의 유력 경제 전문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10월 9일자 최근 기사에서 LNG선 호황에도 일본 조선은 구조조정 철회 직전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서 일본의 처절한 조선업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공전의 LNG 선박 발주붐이 도래하고 있는데 일본의 조선업계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고 오히려 조용한 조선사업 폐전 무드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앞으로 100척 규모의 LNG선을 대량 조달할 주문을 시작하고 있고 향후 아프리카 모잠비크나 러시아 등에서도 이 붐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본 조선이 한국의 상대가 안 되는 이유로 선박 가격에서 취약점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조선도 일반적인 제조업과 동일하게 대량 생산하는 것이 조달 능력이나 제조의 숙련도도 올라가 생산 효율이 올라가는데 연속 건조 능력이 20-30척인 LNG선을 맡을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가진 한국 기업이 연간 몇 척밖에 안 되는 일본세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완패한 일본의 종합 중공업 계열 조선업체들은 전전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LNG선의 국내 조선 사업에서 철수할지 혹은 국내 경쟁사들과 합병을 할지 중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조선업체 간부는 인터뷰에서 한국 조선업체는 일본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온다. 한국도 지금의 수주 가격은 흑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인터뷰하는데 남의 회사 원가 구조를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여기서도 참 치졸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7년 LNG선의 건조 난항에 따라 7천억의 적자를 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는 실패의 반성과 확실한 사업성 분석이 끝날 때까지 LNG선을 수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무리하게 수주한 대형 여객선으로 인해 3조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을 낸 미쓰비시 중공업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아가 일본 조선사에서는 조용한 조선사업 폐전 무드가 높아지고 있는데 상징적인 일로 이미 9월 30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가사키 공장에서 직원들을 시내 중심지로 데려다주는 통근선이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또한 길이 1000m의 도굴 갖춘 최대 규모의 코야기 공장은 6월 관계사에서 수주한 유조선 한 척 외에는 수주가 없는 상황이고 LNG선뿐만 아니라 적자 수주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인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기존 조선의 노하우를 살릴 철 구조물 수주 등 선박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랑스런 중공업 조선 부문이 고작 교각에 철 구조물을 짓는다는 거냐고 거칠게 울부짖던 일도 지금은 옛날 이야기일 정도로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고 전합니다. 내가 철 구조물이라니. 조선업에서 이런 굴욕적인 변신을 하는 것은 미쓰이 조선의 치바 공장, 가와사키 중공업의 사카이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바 공장은 도심의 인프라를 위한 대형 철 구조물 건설을 하고 가와사키는 선박 운항관리 지원 시스템 및 연료가스 공급 시스템으로 매출 발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JMU는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저부가 가치선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는 하지만 고부가 가치와 기술이 필요한 LNG선, LNG 추진선이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으로 긴 조선업의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조선사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통합한다면 그 결과로 과도한 설비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풍조가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각 회사별 자구 노력은 한계가 있는 현실인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산업 전체가 재편되거나 아예 철수하거나 일본 조선업체의 치킨 레이스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한때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힘들었던 국내 조선사들이 월등한 기술력으로 다시 세계를 호령하는 가운데 이런 세계적인 LNG선의 호황이 기회가 되지 못하는 일본의 조선사들은